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햇살,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악교육이 어떻게 하면은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국악교육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졌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음악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한 수긍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후로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 국악교육 진흥을 위한 묘책을 발굴해내는데 큰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음악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죠. 소위 말하면 서양의 문물이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들의 생활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죠. 바지저고리가 이제 서서히 감추기 시작하고 양복을 입게 되고, 집신 이런 그런 신발 같은 것도 구두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일게 되죠. 넥타이도, 지금 저도 넥타이 맸습니다만은 넥타이도 매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도 결국은 서양 문물이 잠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음악 교육론자의 입장에서 근대화 교육에서의 그 국악 교육의 현 시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할 것 없이 이 국악 교육은 결국 우리 근대화 교육의 음악 교과서에 국악풍의 또 국악적인 성격의 노래가 실리지 않은 것이 큰 단점이었다라고 저는 서슴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노래가 학교종 노래였거든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랄랄라,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사이좋게 오늘도 공부 잘 하자, 이런 노래가 학교종 노래 아닙니까?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양식 작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8마디가 바로 한도막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한도막 형식은 8마디가 되어야 노래가 기초적으로 만들어지는 형식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도막 형식의 노래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결국은 작곡자나 작사자의 의도를 담아낼 수 있는 거의 기초적으로 완벽한 그런 형식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종이 바로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어린이들이 들어가면서 처음 배우는 노래 학교종. 저도 1978년에 초임 발령을 받아서 제가 이제 좀 악기를 만지니까 오르간, 애국가 재창서부터 교가 재창, 그리고 이제 학교 종 노래도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학교 교육, 음악 교육에서 반주하는 그 애국가 재창, 애국가도 저 참 반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학교종이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저도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곡을 교과서에 실게 된 유래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교과서에 싣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신 김메리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메리 선생님은
이화여전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죠. 예. 미국 유학을 가셨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래요. 갑자기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예. 초등학교 1학년에 음악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곡을 실어야 할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서양 음악에 대한 내용을 편수관들도 거의 알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그런 분위기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니 이분들이 또 국악이나 국악풍에 대한 그런 곡을 또 알 리가 만무하죠. 왜? 국악은 노래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굴판에서 벌어지는 소리가 국악이었고 니나노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니나네스판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민요 그런 소리들이 바로 그 당시에 국악교육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악은 교과서에 넣을 생각은 꿈에도 갖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김메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음악을 공부를 했고 또 지금의 이화여자대학이죠. 이화여자대학 전신은 이화여전에서 음악 피아노를 작곡을 하신 피아노 전공자, 기악 전공자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에게 연이 닿아가지고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김메리 씨에게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들어갈 노래에 대한 부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김메리 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은 피아노 기악 전공이었기 때문에 결국 작곡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뭐 교육부에서 문교부죠. 문교부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또 뭐 물론 또 그 당시에 음악을 뭐 미국에서 유학 갈 정도의 음악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작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김메리 여사가 이화여전에서 이제 음악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운명의 그런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학교 종을 쳤다고 합니다. 시작종 땡땡땡땡 뭐 이렇게 시작종 또 끝나는 종 땡땡땡땡땡 이렇게 끝나는 종 뭐 그런 약속이 있었겠죠. 학교 나름대로. 근데 이분이 그 종치는 역할을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학비를 면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종치는 일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닌 거죠. 이분의 머릿속에는 학교종에 대한 그런 좋은 인상이 각인이 되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분이 또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전철을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의 그 학교종과 연관이 돼가지고 내가 그럼 이 가사를 학교종으로 지어보고 또 학교종과 공부의 시작과 마침을 알리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관 지어가지고 이제 노랫말을 짓게 되죠.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작곡을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 도음으로 끝나는 다장조의 노래로 그리고 4부는 4박자의 노래로 그리고 8마디에 의한 노래로 그렇게 노래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서양 음악이 첫 단추가 꿰어진 사례로 보면은 틀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학교종 노래는 이제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불리는 노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노래 부르라 그러면 그저 학교종이 땡땡땡 그 노래 불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간극장인가 KBS 인간극장인가 어디서 봤는데 이제 화면에 나오는 몇 분 사람들이 노래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래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뭇거리더니 학교 종이 땡땡땡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학교 종이라는 노래는 국민들의 애국가 다음으로 불려지는 제2의 애창곡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김메리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최초의 노래다, 그리고 최초의 교과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학식 날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김메리 여사께서 공부를 음악 교육의 첫 단추를 끼게 되는 동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김메리 메리 하니까 좀 서양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근대화 시대 선자, 영자 이런 자자 떨림의 여자 이름이 아니고 김메리 여사의 아버님은 외교관이었다라고 그래요. 아주 훌륭한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김메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13살 때부터 첫 번째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그런 학생이었음에 분명해 보이죠. 1904년생이신데 1904년에 서울에서 출생해 가지고 김익승님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김익승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무대신 냄새가 나죠. 외무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메리란 이름은 그 어머니, 그 어머니 역시 신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신여성,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국은 아까 13살 때 첫 교사 생활을 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충청남도 논산의 한 보통학교로 부임을 했어요. 말하자면 애기 선생, 별명이 애기 선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렸으니까 13살이면은 학생 중에서도 아마 13살 더 먹은 학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나이 학교 입학 시기를 놓쳐가지고 학교를 늦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살 동안 선생 노릇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여전에 들어갔고 귀국 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도미해가지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유학했고 피아노 전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김메리 여사의 그 출생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결국 우리나라 음악교사 최초의 근대식 음악교육 1학년 교과서 첫 곡이 바로 학교정이었다는 사실. 그 당시에 만약에 김메리 여사가 우리 국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라도 선율이라든지 또는 계면조와 평조에 대한 식견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당시에 음악교육의 첫 단추는 어쩌면 국악 쪽으로 끼워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런 근대화 교육 음악 교과서에 대한 김메리 여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림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국악 교육이 다소 이렇게 소외되고
부진했던 이유의 근거를 찾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뭐 김메리 여사님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죠. 뭐 또 그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또 감히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국악교육 부재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김메리 여사가 하여간 평조 계면조에 대해서 좀 아셨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시대상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국악교육 진흥의 큰 아픔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장조의 한도막 형식 노래가 학교 어린이들의 첫 단추를 깨게 된 것, 그것이 국악교육의 부재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한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